죄송합니다. 제가 요청하신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단락 구분 번호 없이 그리고 불필요한 서식을 최소화하여 1부와 2부를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벚꽃 우리의 30번째 계절 벚꽃 1부 엇갈린 마음의 온도와 이별의 결단 찬바람이 불어오던 11월의 문턱이었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공기 중에는 벌써 겨울의 쌉싸름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수는 두 손에 쥔 따뜻한 캐러멜 마키아토 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응시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불협화음만이 가득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껏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와 며칠 밤을 새워서 내려간 도톰한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남자친구 현수와의 301을 기념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301. 연인에게는 제법 의미 있는 숫자였다. 지수는 이 301이라는 이정표를 얼마나 기대했던가. 9월 초부터 현수의 대학원 시험 준비와 지수의 바쁜 학업 일정 때문에 두 사람은 한동안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 원래 현수가 9월 내내 못 만나고 10월에 2번을 만나자고 제안했었다. 지수는 현수의 상황을 이해했고 9월을 겨우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은 10월에 2번의 만남 약속이었다. 틈틈이 현수가 좋아하는 넥타이를 고르고 편지지 위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설렘은 커져갔다. 하지만 10월이 되자마자 현수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아직 시험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갑자기 조교일이 터져서라며 약속된 10월의 2번의 만남 중 1번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결국 두 사람은 10월에 딱 1번 만났는데 심지어 그날은 추석 연휴 중 하루였다. 명절에 하족 대신 자신을 만나러 와준 현수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그 한 번의 만남으로 9월의 서운함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하지만 10월 말 301 기념일을 앞두고 현수는 또다시 지수를 실망시켰다. 지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301 데이트 계획을 꺼내자 현수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수야, 그거 말인데. 내가 이번 주말에는 진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시험 때문에 몇 달 동안 제대로 못 쉬었잖아. 이번 주말은 진짜 나에게 휴가를 줘야 해. 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9월 내내 못 만났고 10월에도 약속을 깨고 겨우 1번 만난 상황에서 이젠 쉬고 싶다고? 지수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다. 현수야, 301이잖아. 그리고 우리 10번 지월에 겨우 1번 만난 거 알잖아. 201 때도 제가 수술 때문에 못 만났었잖아. 내가 9월 내내 못 만난 것도 억울했지만 내 시험 때문이니까 이해했지. 근데 이제 와서 쉬고 싶다는 건 이건 진짜 선 넘는 것 같다. 지수가 강하게 나가자 현수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선이라니? 지수야, 내가 너 만나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 301이야 중요하지만 내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진짜 서운하다. 다음에 보면 되잖아. 현수의 말은 지수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현수를 배려하고 기다렸는데 현수는 지수의 서운함을 사사건건 따지는 옹졸한 투정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지수는 결국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나도 좀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때부터 며칠째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며칠 후 현수에게서 정형화된 사과 메시지가 왔다. 지수는 바로 답장하지 않고 현수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더더욱 사랑하자고 적힌 문구는 현수의 냉담한 현실 인식과 대비되어 씁쓸함만 안겨주었다. 지수는 그동안 이 관계에서 이해와 배려가 언제나 자신에게서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수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지수를 찾았고 지수의 서운함에는 내가 힘든 나를 이해 못해준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지수는 현수에게 단호한 답장을 보냈다. 내가 나에게 미안하지만 쉬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가 너에게 귀찮은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내가 다음 주에 뭘 사주든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우리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는 태도야.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나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현수의 감정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다.
지수는 가장 친한 친구인 소희를 만났다. 소희는 지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야, 너는 너무 호구 같아. 301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워놨어야 해. 다음 주에 비싼 거 사줄게라는 말은 그냥 내 서운함을 돈으로 때우려는 것처럼 들려. 현수는 너를 별표 사인 언제든 밀어도 되는 옵션 별표 사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그동안 너무 현수를 배려해줘서 현수는 너에게 노력할 필요를 못 느낀 거야. 소의 조언은 지수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수는 그날 밤부터 현수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과 문자를 무시하기로 결심했다. 며칠이 더 흐르고 지수는 현수와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지수는 현수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현수야, 우리 주말에 딱 한 번만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학교 앞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현수가 다가와 안으려 했지만 지수는 몸을 뒤로 뺐다. 현수야, 내 사과는 충분히 들었어.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할게. 지수는 테이블 위에 301 선물 상자를 현수 쪽으로 밀었다. 이거, 내 301 선물이야. 이제는 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만약 이 선물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너는 301 날 나를 미루지 않았을 거야. 쉬고 싶다는 말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였다는 걸 의미해. 현수는 고개를 떨구며 간절하게 애원했다. 지수야, 맞아. 내가 이기적이었어. 내가 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지금부터라도 정말 잘할게. 다시는 너한테 소홀히 하지 않을게.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현수야, 내가 달라지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지수는 현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건 내가 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일상이 불편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커. 진심으로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쉬고 싶다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었을 거야. 우리 연애는 301 동안 너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노력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나는 이제 지쳤어.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현수야. 잘 지내. 지수는 현수의 당황한 얼굴과 테이블 위에 놓인 301 선물 상자를 뒤로하고 카페 문을 열고 나섰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지수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개운했다. 이부 관계의 균열과 새로운 시작의 겨울. 지수는 현수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현수는 지수가 보낸 마지막 문장,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현수는 지수가 자신을 떠나자 비로소 그녀의 부재가 자신의 삶에 어떤 구멍을 만들었는지 체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에 대해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현수는 지수가 제공했던 일방적인 배려와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힘든 것이었지. 지수라는 사람 자체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깨닫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수는 현수와 헤어진 후 소희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다. 그림을 배우고 독립영화관을 찾으며 현수와의 관계 때문에 미뤄두었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일상을 채웠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음을 느꼈다. 어느 날 지수는 학교 도서관 앞에서 현수와 마주쳤다. 현수는 해숙해진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 있었다. 그는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현수는 지수를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지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수야. 현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니, 잘 못 지냈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301.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를 망쳐버렸다는 거. 이제야 깨달았어. 현수야, 내가 힘든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내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한 결과니까. 지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가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건 내가 너한테 섭섭했던 그날의 문제에 대한 사과일 뿐이야. 나는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단순히 301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
현수는 애원했다. 내가 너를 너무 당연시했어. 9월에도 10월에도 내 배려에 감사할 줄 몰랐어.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노력할게. 지수는 단호했다. 현수야, 이제는 내가 쉬고 싶어. 너에게 맞춰주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내가 나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나에게 집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현수는 지수에게 300일 전에 했던 자신의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기분이 들었다. 지수의 말에는 어떤 미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이 관계의 끝을 선언하는 단호한 의지만이 있었다. 지수야. 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현수에게 말했다. 현수야, 너도 이제 내 일에 집중해.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시간을 써. 나는 이제 내 삶의 옵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지수는 현수를 지나쳐 도서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수는 현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후 한층 더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이별의 아픔은 현수를 향한 그리움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쏟았던 시간과 감정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지수는 현수와 만나지 않으면서 절약한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투자했다. 새로 시작한 사진 동아리에서 지수는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재능과 열정을 발견했다. 지수는 현수에게 주려 했던 301 선물을 소희의 조언대로 백화점에 가져가 교환했다. 그녀가 고른 것은 작은 디지털 카메라 삼각대였다. 이제 막 사진을 배우기 시작한 지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삼각대를 품에 안은 지수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301 선물이 결국은 자신을 위한 선물이 된 것이다. 이 삼각대는 그녀에게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겨울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오후였다. 지수는 삼각대를 들고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현수와의 연애는 지수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배려를 베풀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에게 두는 법을 배웠다. 현수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지수 자신의 삶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3부 상실의 계절, 현수의 각성. 현수는 도서관 앞에서 지수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서 있었다. 12월의 찬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지수가 자신에게 되돌려준 쉬고 싶다는 말. 그것은 현수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지수에게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인 언어를 사용했는지 깨달았다. 지수의 단호한 눈빛과 목소리에는 미련이나 슬픔이 없었고 오직 명확한 선언만이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쉬고 싶어 했다. 현수는 자신이 지수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다. 그 이후로 현수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지수와의 이별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연인이 떠난 공허함 이상이었다. 지수는 현수의 바쁜 대학원 생활 속에서 그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인간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존재였다. 지수는 현수가 힘들 때 징징거릴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고 그의 모든 짜증과 불안을 묵묵히 받아주는 방파제였다. 현수는 그 방파제가 사라지자 밀려드는 감정의 파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하고 또 손에 잡히지 않았다. 중요한 논문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현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지수와의 지난 30억 일들을 되새겼다. 사소한 기억들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수가 수줍게 웃던 모습, 함께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여름날, 현수가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을 때 조용히 현수의 연구실 문 앞에 두고 간 따뜻한 캔커피. 이 모든 순간들이 현수의 뇌리 속에서 선명하게 재생되었고 그때마다 현수는 자신이 그 모든 사랑과 배려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현수는 소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구차한 예언이 아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였다. 현수, 소희야, 나 현수야.
염치 없지만 혹시 지수가 잘 지내는지 너한테 물어봐도 될까? 소희 답장이 바로 왔다. 간결하고 차가웠다.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지수, 잘 지내. 너 없이 훨씬 밝고 행복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게 지수를 위한 마지막 배려야. 소희의 말은 현수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너 없이 훨씬 밝고 행복해. 현수는 지수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했다. 자신이 그녀의 삶에 오히려 그림자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자 현수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현수는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마지막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차단된 번호와 메시지가 아닌 이 메일은 지수가 혹시라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지수야. 나 현수야. 내가 이 메일을 읽을지 안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야. 내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도 괜찮아. 이별을 되돌리려고 쓰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리고 너를 떠나보낸 후에야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는지 말하고 싶었어. 301.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날이 우리 관계의 단순한 이정표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쏟아부었던 모든 사랑과 배려의 정산식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리고 나는 그때 당당하게 쉬고 싶다고 말했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오만했는지, 나 자신에게 넌 언제나 뒤로 미룰 수 있는 옵션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야. 201대 내가 아팠을 때, 9월에 내가 혼자 외로웠을 때, 그리고 10월에 내가 약속을 깼을 때도 나는 내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했어. 내가 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감수해 줄 거라 믿었지. 하지만 넌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넌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고 나는 너에게 가장 기본적인 존중조차 하지 못했어. 내가 나한테 쉬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어. 그 말이 나한테도 똑같이 아프고 외로웠어. 이제는 내가 나 때문에 힘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용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없는 내 삶은 무척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은 내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해. 내가 너한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존재와 감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야. 부디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기를 바랄게. 내 삶의 주인공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고맙고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현수가. 현수는 이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지수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냈다. 그는 이제 지수가 답장해 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이 메일은 지수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의식이었다. 그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상실을 통해 스스로 성숙해지기 위한 고통스러운 발버둥이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현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에 아무런 약속도 없이 혼자 방에 틀어박혔다. 예전 같으면 지수와 함께 북적이는 명동이나 홍대 거리를 거닐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그의 방에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는 일부러 휴대폰을 꺼두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캐롤 소리를 외면했다. 그는 지수가 선물하려고 했던 넥타이 상자를 열어보았다. 지수가 손수 써준 편지를 꺼내 읽었다. 현수야, 우리 300번지 일이야. 9월에 못 만난 시간만큼 10월에는 더더욱 사랑하자.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마. 항상 고맙고 사랑해. 현수는 편지 구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지수의 눈물 자국 같은 것을 발견했다. 지수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와 사랑을 담았을지, 그리고 그 편지를 건네기도 전에 자신이 그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는 사실에 현수는 몸서리쳤다. 현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지수와의 이별이 단순히 연애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학업과 성공에만 몰두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짓밟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이 고통이 끝나려면 스스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미뤄왔던 논문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단순히 성과를 내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다. 그는 논문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 깊숙한 곳의 낡은 서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현수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대학원 동기인 민준이었다. 민준은 현수와 달리 학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현수야, 너 오랜만이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시험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래?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현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 지수랑 헤어졌어. 내가 너무 쓰레기였거든. 내 이기심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민준은 현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현수가 모든 것을 털어놓자 민준은 현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현수야, 내가 힘든 건 이해해. 근데 너만 힘든 건 아니었을 거야. 내가 지수를 아끼는 방식이 어쩌면 지수한테는 상처였을 수도 있어. 너는 똑똑하고 능력 있지만 가끔 너무 내 중심적이야. 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못 읽어. 민준의 솔직한 지적은 현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현수는 늘 내가 힘들고 바쁘니까 나를 배려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의 말은 현수가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 현수는 절실하게 물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진짜 변하고 싶다면 너를 둘러싼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해. 너는 항상 내 목표, 내 논문, 내 성공만을 최우선으로 뒀잖아. 이제는 남을 돕는 일에 시간을 써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봐. 내가 그동안 놓쳤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거야. 그날 이후 현수는 민준의 조언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원 연구실의 동기들에게 먼저 다가가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었고 교수님의 요청이 있기 전에 미리 다음 학기 조교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했다. 그는 학업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현수는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주는 보람이 자신의 성공만을 쫓을 때 느꼈던 공허함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새해가 밝았다. 현수는 지수에게 새해 인사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는 이제 지수의 삶에 다시 기어들어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새로운 결심을 실천했다. 현수는 그동안 미뤄왔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주말 그는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멘토가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다. 현수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논리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의 단순하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을 다루는 것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다. 아이들은 때때로 집중하지 못했고 때로는 현수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고 그들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현수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지수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인내심을 보여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현수는 늘 자신의 감정을 우선했지만 지수는 언제나 현수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받아주려 노력했다. 현수는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행위가 얼마나 큰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수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수에 대한 상실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이전의 예민함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사라졌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미소 짓고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동센터의 한 아이가 현수에게 작은 종이꽃을 만들어 선물했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제가 숙제 다 했어요. 아이의 해맑은 미소에 현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이 작은 종이꽃에서 그동안 자신이 갈망해왔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부터 받은 진심 어린 감사였다. 현수는 이제 지수에게 사과하는 것을 넘어 지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지수가 자신에게 너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빛나기를 응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현수는 지수의 응원에 힘입어 진정한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별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는 지수를 잃었지만 그 상실을 통해 자신을 되찾았다. 이 겨울은 현수에게 가장 추운 계절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뜨거운 각성의 계절이었다. 사부 제외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다. 해가 바뀌고 봄이 올 무렵 지수는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 그녀는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새로운 분야를 발견했고 그 열정은 현수와의 이별 후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현수의 대학원 진학을 응원했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꿈과 목표에 몰두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었다. 지수는 현수에게서 마지막 이메일을 받았었다. 그 메일은 현수에게서 온 그 어떤 메시지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고 지수를 향한 진정한 반성과 존중이 느껴졌다. 지수는 그 메일을 읽고 답장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현수의 변화를 응원했다. 적어도 현수가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지수는 대학원 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면접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가 지원한 대학원은 현수가 다니는 대학원과 같은 캠퍼스였지만 단과대학이 달랐고 현수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공학동과는 거리가 먼 예술대학 건물에 속해 있었다. 지수는 현수와 마주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며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에서 현수는 이제 완전히 지나간 과거였다. 사회 어느 화창한 날, 지수는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열람실을 찾았다. 그녀는 현수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지만 이제는 이곳을 순수한 학업의 공간으로만 인식했다. 지수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열심히 자료를 읽던 지수는 잠시 목을 풀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그때 익숙하지만 낯선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현수였다. 현수는 지수와 같은 열람실, 정확히는 지수의 대각선 앞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수가 알던 현수와는 조금 달랐다. 예전에 현수는 늘 잔뜩 찌푸린 미간과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지금 그는 차분해 보였다. 그는 지그시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현수가 주변 동기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현수가 낮은 목소리로 동기의 질문에 답했고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경청했다. 지수가 알던 현수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애쓰던 사람이었다. 지수는 잠시 숨을 죽이고 현수의 모습을 관찰했다. 현수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일어서는데 그는 지수 쪽 테이블을 지나쳐 정수기로 향했다. 그가 지수 옆을 지나칠 때 지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책에 집중하는 척했다. 지수는 현수가 자신을 보지 못했기를 바랐다. 아직은 현수와 마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현수는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오던 길에 지수의 테이블을 발견했다. 정확히는 지수가 항상 사용하던 밝고 다른 펜 파우치를 발견했다. 현수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펜 파우치에서 지수의 얼굴로 그리고 지수의 손에 들린 면접 관련 자료로 향했다. 지수야. 현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열람실의 고요함 속에서 지수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들렸다. 지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현수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오랜만이야, 현수야. 지수는 최대한 무덤덤하게 인사했다. 여기서 널 볼 줄은 몰랐어. 현수는 짐짓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수의 앞에 서서 머뭇거렸다. 혹시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방해해서 미안해. 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현수에게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응, 그러자. 나도 마침 쉬는 참이었어.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챙겨 열람실 밖 도서관 앞에 있는 벤치로 향했다. 벤치에 앉자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차가운 거리가 존재했다. 잘 지냈어.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응, 잘 지냈어. 바쁘게 지냈지. 어는 지수는 현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도 바쁘게 지냈어. 내가 보내준 이별의 시간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썼어. 현수는 손을 깍지 끼고 시선을 아래로 두었다. 내 마지막 메일 잘 받았어. 답장하지 않은 것도 이해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메일 잘 읽었어.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알았어. 그걸로 됐어. 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수가 들고 온 자료들을 가리켰다. 면접 준비하는구나. 우리 대학원인가? 응, 예술대학원 쪽으로 지원했어. 사진 쪽으로. 지수는 짧게 답했다. 현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내가 사진에 재능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301대 내가 보러 가자고 했던 전시회. 나중에 혼자 보러 갔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그 예술에 빠졌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 정말 잘 될 거야. 너는 재능 있으니까. 현수가 301대 미뤘던 전시회를 나중에 혼자 보러 갔다는 사실에 지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현수가 정말로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의 관심사를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고마워. 지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수야. 현수는 조심스럽게 지수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너한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내가 내 눈앞에 있으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나는 내게 사과할 기회도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나한테 줬던 교훈, 내가 내 삶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는지 깨닫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현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다. 너랑 헤어진 후에 나는 많은 것을 바꿨어. 대학원 동기들 일도 돕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 처음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깨달았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내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한테 쉬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안정감을 사랑했던 것 같아. 현수의 솔직하고 깊은 성찰은 지수를 놀라게 했다. 그가 단순히 미안하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고 진정한 성장을 이루려 노력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현수야, 내가 그렇게 변하려고 노력했다니. 다행이다. 지수는 진심으로 현수의 변화를 기뻐했다. 나도 그때는 너를 미워했고 우리 관계에 대해 억울했지만 이제는 너에 대한 원망은 없어. 내가 깨달음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뻐. 내가 잘 지낸다니 나도 안심돼. 지수의 말에 현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내가 나를 완전히 잊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랐어. 실제로 내가 여기서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도 힘을 얻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봄바람을 맞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 침묵이 불편하고 어색했을 테지만 지금은 서로의 성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혹시 우리 학교에 온다고 했지?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아마 합격하면 9번 지월부터 다니게 될 거야. 그렇구나. 현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말했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학교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아니,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그냥 학교 생활 잘하라고 응원할게. 나는 이제 내 삶에 방해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지수는 현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이기적인 현수가 아니었다. 그는 지수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하지 않았고 단지 지수의 미래를 응원하고 그녀의 삶을 존중했다. 고마워, 현수야. 나도 내가 잘 지내기를 응원할게. 논문 마무리 잘하고 내가 시작한 봉사활동도 잘 되기를 바랄게.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수도 따라 일어섰다. 나 이제 면접 자료 정리하러 다시 가봐야 할 것 같다. 면접이 코앞이다. 응, 방해해서 미안해. 꼭 합격할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까. 현수는 진심을 담아 응원했다. 지수는 현수를 향해 밝게 웃었다. 그것은 과거의 연인을 향한 미련의 미소가 아니라 한때 소중했던 친구의 성장을 인정하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고마워. 다음에 또 마주치면 그때는 더 편하게 인사하자. 그래. 잘 가, 지수야. 현수는 지수가 도서관 건물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본 후에야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지수가 사라진 문 쪽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지수가 자신 없이도 행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용서이자 치유였다. 그는 이제 지수를 과거의 미련이 아닌 자신의 성장을 이끌어준 가장 소중한 스승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현수는 깊게 숨을 내쉬고 다시 논문 자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의 펜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문장이 아닌 타인과의 소통과 성숙함으로 채워진 문장을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오고 다시 피어난 꽃과 새로운 관계의 서막. 시간은 빠르게 흘러 지수가 대학원 입학 면접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캠퍼스의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지던 9월이 되었다. 현수와 헤어진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지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현수의 대학원과 같은 캠퍼스에 입성했지만 4월에 현수와 짧게 마주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와 스치지 않았다. 지수는 이제 현수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고 오롯이 자신의 학업과 새로운 환경에 집중했다. 지수의 예술대학원은 현수가 있는 공학동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위치했다. 그녀의 일과는 새로운 동료들과의 작업,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실습, 그리고 사진 관련 전공 서적에 파묻히는 나날이었다. 지수는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배려를 바라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연인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대학원 생활은 현수가 예전에 말했던 것보다 훨씬 빡빡했다. 그녀는 현수가 왜 그렇게 피곤해하고 예민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의 쉬고 싶다는 선택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힘든 와중에도 지수는 틈틈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바쁠수록 주변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그녀가 이별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실 중순, 지수는 전공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옆에 있는 대형 컨퍼런스 홀을 찾았다. 그녀의 워크숍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밤이 깊어서야 끝이 났다. 지수는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챙겨 홀을 나서는데 도서관 후문 쪽에서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현수였다. 현수는 여러 명의 동기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4월에 지수가 잠시 보았던 민준도 있었다. 그는 현수가 졸업 논문 최종 심사를 통과한 것을 축하하는 듯 가볍게 맥주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수는 현수에게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그들을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현수가 고개를 돌리다 지수와 눈이 마주쳤다. 현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동기들에게 짧게 양해를 구하고 지수에게로 걸어왔다. 지수야, 오랜만이다. 현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편안했다. 사회 만났을 때처럼 당황하거나 애원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축하해, 현수야. 논문 심사 잘 끝냈나 봐. 지수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현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맥주캔을 들어 보였다. 응, 이제 드디어 졸업 논문은 끝냈어. 내가 응원해준 덕분이지. 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내 일에 집중하라고 했던 말이 나한테는 가장 큰 채찍질이 됐어. 나도 이제야 대학원 생활이 어떤 건지 좀 알겠어. 바쁘지? 많이 힘들지? 예술대학원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 그래도 너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두 사람은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지수는 현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와 내면이 정말로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지수의 말에 귀 기울였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애쓰지 않았다. 참 지수야. 현수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나 다음 달에 유학 가. 캐나다에 있는 연구소에서 포스트 DOC 자리를 제안받았어. 지수는 깜짝 놀랐다. 정말? 현수야, 대단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이게 다 내가 잃은 것들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 그리고 캐나다에 가기 전에 내가 꼭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현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지수가 301 기념으로 준비했던 그 넥타이가 들어있던 바로 그 상자였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넥타이 대신 작은 은색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펜던트는 작은 카메라 모양이었다. 현수는 상자를 지수에게 건넸다. 지수야, 내가 나한테 줬던 넥타이는 내가 자신을 위해 삼각대로 교환했다는 이야기를 소희한테 나중에 들었어.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의미겠지. 그래서 나도 이 상자에 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선물을 담았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진을 상징하는 거야. 지수는 예상치 못한 현수의 행동에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현수가 지수의 이별의 의미와 새로운 삶의 방향까지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이거 받을 수 있을까?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이건 과거를 되돌리기 위한 선물이 아니야. 그냥 너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나의 진심이야. 그리고 내가 그때 너의 마음을 짓밟았던 것에 대한 마지막 사과의 표시이기도 해. 내가 나한테 가르쳐준 교훈, 잊지 않을게. 현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어떤 부담이나 기대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목걸이 상자를 받아들었다. 고마워, 현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니. 내가 한때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아. 그녀는 목걸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현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캐나다에 가서도 건강하게 내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아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고 믿어. 고마워, 지수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테는 큰 힘이 돼. 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나 이제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 동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응, 현수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잘 가.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동기들에게로 돌아갔다. 지수는 현수의 넓어진 어깨와 당당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현수에 대한 마지막 서운함과 미련은 그가 건넨 작은 카메라 목걸이와 진심 어린 응원 속에서 완전히 녹아 사라졌다. 몇 달 후, 지수는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사진 워크숍에 참석했다. 그녀는 학교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그녀의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뉴욕의 겨울은 매섭게 추웠지만 지수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워크숍 마지막 날, 지수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때 휴대폰으로 낯선 국제 전화번호가 찍혔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수야. 나 현수야. 전화기 너머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차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새벽 시간일 터였다. 현수야? 이게 누구야? 잘 지냈어? 거기 캐나다는 좀 어때? 지수는 놀라움과 반가움의 목소리가 커졌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응원해준 덕분에 연구도 잘 풀리고 있고. 사실 내가 너한테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소식? 나 뉴욕이야. 지금 학회 때문에 뉴욕에 왔어. 내가 혹시라도 괜찮다면 우리 딱 한 번만 만나서 저녁 식사할 수 있을까? 순전인 친구로서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물론 내가 불편하면 괜찮아. 내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게.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현수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부담이나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수는 이미 그녀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존중과 응원의 존재로 남아 있었다. 그래, 현수야. 좋아. 우리 딱 한 번만 만나자. 친구로서. 내 논문 축하도 제대로 못 해줬으니까. 지수는 밝게 대답했다. 내가 워크숍이 곧 끝나는데 우리 내일 저녁에 보자. 내가 있는 곳 근처로 내가 갈게. 다음 날 저녁, 뉴욕의 맨해튼 한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현수는 여전히 해숙했지만 훨씬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지수에게 캐나다에서의 연구 생활과 봉사활동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수는 현수에게 자신이 사진을 통해 발견한 삶의 기쁨과 대학원 생활의 열정을 공유했다. 시사를 마치고 현수는 지수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수야, 내가 나한테 쉬고 싶다고 했던 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나에게 이별을 통해 가르쳐준 교훈 덕분에 나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었어. 이제야 알았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희생이라는 것을. 내가 나에게 베풀었던 모든 일방적인 배려가 바로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어.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현수야. 나도 너와의 이별 덕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걸 배웠어. 우리 이제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친구가 되자. 응, 그러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지수는 문득 현수가 301대 미뤘던 바로 그 301 기념 데이트가 떠올랐다. 그날 현수는 쉬고 싶다며 만남을 거부했지만 1년이 지나 뉴욕에서 그들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재회를 가졌다. 이 만남이 바로 그들이 301대 만나지 못했던 서로의 성숙을 기념하는 진정한 기념일이 된 셈이었다. 지수는 뉴욕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현수와의 연애는 끝났지만 그 관계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성장의 가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그녀의 목에는 현수가 선물한 작은 카메라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현재의 지수 자신을 상징하는 새로운 서막이었다. 두 사람은 따뜻한 포옹 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걸었다. 더 이상 연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스승이자 친구로 남게 될 것이다. 지수는 발걸음을 옮기며 뉴욕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따뜻하고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그녀의 30번째 계절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